네, 안녕하세요. 예, 톡톡 시니어. 오늘 그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시니어들을 어떻게 보고 또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김항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답을 주실 분이 계시죠? 우리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의 도은미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좀 같이 하고 계세요. 아보트 학교라는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자,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정성교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경호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고 얼굴 보고 이렇게 뽑아오신 분들 같아요. 예. 소장님, 우리 아보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어떤 뜻이 있나요? 아보트는 히브리 말이고 살아있는 조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흔적을 남기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자,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아보트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니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들을 이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성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은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십니다. 네. 믹스커피를 좋아하기에 조금 틈만 있다 싶으면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손에 들고 마시면서 향기도 좋고 맛도 좋다며 좋아합니다. 문제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커피 마시기를 끊지 않습니다. 남편은 삼시세끼 먹는 것은 물론 중간중간 간식도 많이 먹고 30분에 한 번씩 냉장고를 열고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살펴봅니다.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면 그냥 심심해서 그렇다고만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합니다. 남편의 이런 상황은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명예롭지 못하게 조기 은퇴를 당하면서 생긴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은퇴 후 집에만 틀어박혀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잘 씻지도 않고 잠옷바람에 하루 종일 지냅니다. 뭘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딸과 아들은 아빠가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예. 아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내가 남편 얘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그 옆에 우리 고경호님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옆에서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뭐 그런 약간 경험을 해봤었는데 IMF 때 잠깐 이제 그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예. 후배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또 그런 소장님, 이제 우리 고경호님 얘기를 들어보나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정들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맞습니다. 예.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도 뭐 취직하겠다고 한두 세 번 떨어지면 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증상들은 공황장애 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본인이 읽어보셨잖아요. 네. 너무 리얼해서 우리 혹시 정성현님 아내가 보낸 내용이 아닌가? 저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나이를 이렇게 누가 찝어서 했나? 집에서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모든 게 힘드니까 사람 보기 쉽지 않으니까 가족도 보기 싫었었어요. 아하. 지금 소장님 여기에 보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문제로만 이렇게 계속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남자 입장이니까 이렇게 몰고 가는 아내나 여기 아들, 딸 얘기도 뒤에 나오거든요. 맞죠. 네. 가족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가족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예. 제일 문제는 남편이죠. 또. 아니, 왜 돈을 빌려줘 갖고 말이지? 왜 뛰어먹히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사람 변변치도 않게 말이지. 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가족들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나 그렇군요. 이 남편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 예, 친구가 예. 뛰어먹은 거니까 친구의 예. 문제일 것이고, 예. 그 친구도 또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갚은 문제일 것이고, 예. 어떤 문제 하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꼬리 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데 당연하게 온 가족의 시스템의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가족이
그럼요. 가족도 보기 싫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신이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당신이 보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조기에 그런 예.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 예. 여보 힘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좀 일어나고 이 형 떼낀 돈 뭐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다스리면 되는데 라는 가족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최근에 사회 문제화돼 있는 이제 황혼 이혼이라든지 예, 아까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이혼이나 자살까지도 발전이 되나요? 당연하게 되죠. 당연하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예, 예. 꼭 노인들만 1위가 아니고 예. 젊은 층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번, 3번 직장에서 취직이 안 되고 예. 그렇죠. 어느 순간서부터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나만 외면당한 것 같고 예. 저는 그 당시에 네. 오토바이 하나 사줬으면 나가서 막 돌아다녔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안 사주지. 뭘 잘한 게 있어? 사주겠어요. 뭘 잘한 게 있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면 이 오토바이를 타면 사고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나는 안 낼 수 있는데. 안 낼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런 조그만 사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가지고 화난다고 확 갖다 박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 고경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적으로 IMF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심정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신다면 어떠셨을까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예, 네. 여러 가지로 뭐 보증도 있었고 그래도 가족들이 좀 그 아내나 예. 딸이 많이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용기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산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그런 그래도 기억이 산에 간 있습니다. 거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뭔가 하신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려면 햇빛만 봐도 안 걸려요. 예. 근데 이제 가둬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예. 읽은 그 상태는. 예. 그 거기에 또 특별한 게 커피를 자꾸 마신다고 나왔잖아요. 믹스 예. 커피. 믹스 예. 커피가 달아요, 짜요, 써요. 달아요. 아니 단맛에 먹죠. 달아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분이 그 믹스 커피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다니까. 이분이 지금 보니까 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자꾸 이렇게 냉장고를 열고 예, 30분마다 열고. 예. 이런 상황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분 속에 기본적으로 좀 허증이 있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위해서 네네네. 먹는 거로. 뭔가. 이럴 때는 엄마가 이 아내가 남편을 품고 정말 애 다루듯이 예. 여보 괜찮아. 예. 이거 다 지나갈 일이야. 아유 그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남편을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먹여줄 생각은 안 하고 먹는 것만 자꾸 탓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일 싸게 치는 게 믹스커피 250개짜리. 이렇게 박스. 그래서 그거 프림 같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다 자꾸 타먹으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우유 먹듯이.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불신의 문제인 거예요. 예. 신뢰 이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 1년 동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퇴행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무슨 실패한 어떤 일꾼으로 보지 말고 너무 바깥에서 시달리고 힘들게 살았던 분이 겨우 좀 모은 돈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런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된 상태의 어린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보듬어주고 좀 쓰다듬어주고 두드려주고 아빠 괜찮아? 오늘은 어때? 나하고 같이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이 기간이 길어가면은 네. 또 이 눈치 보이고 네.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강 알아서 눈치껏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언제가 자연스럽게 아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건 아닙니다. 아하. 네. 이게 자극을 주고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지. 그 거기에 대해서 약도 좀 먹게 하고 예.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예. 그렇죠? 이렇게 좀 언어 순환을 좀 시켜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갖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고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가족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고쳐줘야 되고 아버지도 고쳐줘야 되는데 예. 자녀들과 아내의 따뜻한 관심이 예, 먼저 예, 되어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병원 가가 아니고 예. 아빠 우리 나가서 아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렇죠. 응? 그리고 병원을 모시고 가서
아빠 진단 한번 받아보자. 또 뭐 상담도 받고 몸이 좀 안 좋은 거면 좀 진단도 받고 지금 딸하고 아들하고 붙어가지고 아내까지 붙어서 여보 당신 너무 수고했는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응어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아빠 커피 한 잔 마실래? 전화가 와요. 자기가 자기 거 마시다가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 이러지는 못하고 그래 고맙다 무뚝뚝하게 했는데 그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 커피 사갖고 온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 혹시라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님이시라면 아버님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툴툴 터시고 산에도 좀 가시고 햇볕만 봐도 낫는다. 이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가족들이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친밀감이 좀 모자르신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좀 다가가 봐야 되겠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다가가 보세요. 아들아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 아빠가 커피 마시면 좀 너하고 마시면 좀 힘이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당신이 먼저 다가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아버님 보시네요. 힘내십시오. 또 그래서 뭐- 오토바이는 사셨어요? 아 이거 못 사게 하죠. 여보 나 오토바이 좀 사게 해줘. 아직도. 지금도 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에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봤고요. 뭐 두 분 얘기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